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고놈입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죠. 네. 그중에 노동관계 법령 중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안이 있어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이름을 한번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법률 기네요. 명칭이 굉장히 긴데 네. 지금 이 법률안이 한국형 실업 구조다. 기존에 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안이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가요? 기존에는 이 실업이라는 거, 네. 일자리의 위기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어떤 개인의 위험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쵸. 실업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위험인데, 이러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고용보험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쵸. 그런데 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사실 고용보험이라는 게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 보호제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오히려 한 번도 취업을 못 해본 사람들이 더 심각하죠. 그쵸. 네. 그 사람들이 더 취업과 관련해서 실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 네. 또 취업 안 해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라던가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라던가 아니면 뭐 자영업자 중에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라던가 고용보험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고용보험의 보호 영역 밖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네. 전혀 이렇게 보호를 안 해주고 있었던 건가요? 전혀 보호를 안 해주고 있었던 건 아닌 게 네. 이게 지금 법률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기존에는 노동부에서 이제 행정부죠. 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네. 제도가 노동 네. 정책이. 네. 그래서 뭐 취업 성공 패키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취성패. 네, 취성패 뭐 취업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네.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 그쵸. 또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쵸. 요건이라든가. 뭐 강제성이 없었겠네요. 그럼. 네, 그렇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뭐 올해만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법률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결국에는 법에 근거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이 법안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고용보험의 보호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법에 네. 의해 보호를 받게 됐다. 네, 그렇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저희가 설명드릴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 지원법 말이 굉장히 길어요. 아직 그렇죠. 저희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취업 지원법에서 어떤 제도를 결국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정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네. 그러면 누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게 한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이 수당이죠. 네. 구직 수당이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 하나랑 네. 구직 촉진 수당 이렇게 또 하나의 영역으로 나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각각의 제도는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건 그야말로 그 구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겁니다. 네. 뭐 교육을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일 경험을 한번 시켜주거나 네. 아니면 면접을 어떻게 봐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거나 네. 뭐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지 서류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지 네. 뭐 알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구직 촉진 수당은 무엇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야말로 수당입니다. 네. 구직자들은 돈이 없잖아요. 네, 지금 네. 뭐 받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뭐 돈을 주겠다 이겁니다. 네, 이제 교육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취업할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막상 취업하러 가려면은 구두도 사야 되고 양복도 사야 되고 그쵸. 교통비 필요하고 식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겠죠. 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럼 중요한 건 액수예요. 그렇죠. 네, 얼마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우선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네. 우선 개월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고요. 네. 한 달에 얼마를 지급을 할지에 대해서는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나온 가안으로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럼 최대 한 300만 원까지 그쵸. 지원을 해준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작은 돈이 아니네요. 300만 원이면 작은 네. 돈은 아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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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두 가지의 제도를 담고 있는데요. 네. 그럼 각각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 이 두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취업 지원 서비스의 네. 자격 요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네, 그 요건이 어떻게 되죠? 우선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네. 당연히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서비스만 받고 싶고 돈만 받고 싶고 일하기는 싫다라는 사람들은 좀 대상이 안 되는 안 거네요. 되죠. 구직 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의사와 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네.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혹시 연령에 대해서 요건이 있나요? 네, 연령도 제한을 두고 있긴 한데 네. 굉장히 넓어요. 네. 일단 15세 이상부터 64세 이하까지 네. 전 연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포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아마도 근로기준법상 보면은 취직 인허증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나이가 15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 기준하고 이렇게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여건은 네. 원칙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죠. 네. 내년에는 이 100%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또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100% 이하여야지 이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되는 근데 거죠. 여기 소득 요건에서 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네.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특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완화해서 네.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100%냐 120%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재산 요건은 있나요? 재산 요건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속해 있는 가구원이 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네. 이 취업 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취업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별다른 요건이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취업 경험도 전혀 없어도 그러니까 네.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 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네. 그럼 당연하겠죠. 네, 당연한 네. 소리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러면 구직 촉진 수당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구직 의사와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네, 당연히 전제로 하겠고 그렇죠.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도 요건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15세부터 64세까지 네.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하는 연령대로 규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죠? 소득 요건은 네. 이거는 수당이다 보니까 조금 저소득층을 지원을 하겠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위소득 100%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0%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는 요건이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수당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 네. 그래서 가구원 소득이 6억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네. 그런 경우에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6억 원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서 사는 경우에는 이게 기준이 이제 자기만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 본인이 이제 6억 원 이상을 넘을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부모님하고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수당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서울에서 네. 사실은 집 한 채에 만약에 소유가 있다라고 네. 하면은 거의 6억 원 넘어가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구직자분들은 수당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취업 경험에 대해서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취업 경험은 원칙적으로는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2년 이내에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네. 취업 경험이 있을 것 네. 이런 요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취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죠. 취업 경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 같기도 해요. 그렇죠. 느낌이.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거고 네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않았지만 네.
일부 갖추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발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또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게 지급을 하는 그런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은 지급을 해주는 그런 요건 심사형이 그쵸. 있고 네. 요건에 전부 해당이 되진 않지만 일정 부분 해당이 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약에 선발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또 선발형으로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다. 이렇게 그쵸.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네. 아까 소득 기준 네.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는 중위소득 60% 이내여야 되는데 네.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는 네. 선발형으로는 심사를 한번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소득 요건을 조금 완화를 더 해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 시행인 건가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부터 시행이라는 건데 지금 법률안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기준은 대체적으로 다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노동부가 일을 얼른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저희가 또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거고요. 네, 한번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 구직 촉진 수당하고 실업급여하고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 네. 그 실업급여는 보통 이제 구직급여라고 하죠. 아무튼 네.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종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한테는 네.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네. 예, 중복 지급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결국에는 중복 지급은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될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도라는 게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네. 만약에 내가 취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내가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출산을 할 예정이라던가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취업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러한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건가?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것 자체가 네. 당연히 취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제도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지금 당장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다라고 네. 하면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심사 단계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이미 만약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후적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유예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새롭게 제정된 법률안인 말이 길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